국민의힘 소식은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달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죠. 룰 세팅을 위해 당원 당규 개정 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직접 뵙다가 이렇게 전화로 진행을 맡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되게 느낌이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당원당규 개정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원당규 개정 특위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한 건데 당 비대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심 반영률을 좀 바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비대위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원당규 개정 특위에서 그 특위위원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또 뜨겁게 논쟁이 있었고요. 네. 그 결론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난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는 바는 있으나 저는 사실은 제가 주장했던 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어떤 주장을 하셨어요? 일단은 당원당규 개정 특위의 구성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현역 의원들이 3분,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제가 혼자 들어가 있었고요. 네. 직전에 원외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서 교수 한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원외 당협에서 지도부에게 정식적으로 전달했던 민심의 반영 비율을 좀 우리가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어쨌든 너무나 당심만을 집중해서 우리가 반영했던 측면도 하나의 참패 원인이었다. 네. 그래서 민심 한 50%까지는 반영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이었고 또 원외 당협의 위원장들이 그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는 의미에서도 저도 계속 5대5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특위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심 네네, 30%, 그래서 20%. 예,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표결보다는 합의 절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좀 진행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7대3 수준으로 라면은 제가 뭐 동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낸 바는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뭐 거수 표결을 해서 7대3이 3명 그리고 8대2가 3명 동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비대위에다가 우리가 최종 안으로 7대3과 8대2를 동시에 올리게 되는 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예. 근데 비대위원회에서는 8대2를 지금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 그렇습니다. 20% 예.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뭐 비대위에서 결정한 걸 뭐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근데 20%를 굳이 비대위에서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논의 과정에서 최종 8대1을 주장한 특위위원님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민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나 지난번 7대3으로 했다가 또 다시 그냥 당원들 100% 했다가 또 그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보다는 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민주당이 25% 반영인데 우리가 그보다 더 하는 것이 과연 뭐 그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또 주장을 하신 위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과 비교해서 그것을 뭐 우리가 반영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이게 민심 반영을 하는 여론조사 반영을 저희 당이 먼저 우선해서 그것을 해왔거든요. 네. 그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따라온 케이스였는데 다소 좀 우리가 100%로 만들면서 당원들 중심에 지금 20%로 다시 개정하는 것은 약간 좀 아쉬움이 크고 후퇴한 듯한 느낌이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쇄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네.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 민심을 좀 더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한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의 민심하고 좀 더 가깝게 간다는 의미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상징성은 물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민주당도 그렇고요.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소위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타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대표의 순위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골라서 반영하는 그 비율로만 보면 결국에는 뭐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봐선. 그러니까 사실상 20% 30%도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과감하게 좀 어떤 방식으로라도 민심을 더 받드는 그런 형태의, 이것이 상징적으로 민심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에 좀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공감 능력도 더욱더 키워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민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반영하느냐 30% 반영하느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20%를 고집했다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 이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그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는 20% 30%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에도 그 퍼센트 반영 비율은 별 의미가 없고, 다만 내부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뭐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역선택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20%와 30%는 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뭐 그것을 우려할 정도라면 여론조사 자체를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민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민주당 지지층 아니면 또 다른 타당의 지지층들도, 하다못해 개혁신당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포섭하고 더 확장해서 향후에는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가야 될 방향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뭐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나? 네. 저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뭐 타당 배제 조항이 없었어요. 불과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체제,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민주당이 먼저 선행해서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죠. 예. 그리고 기존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하는 안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그러니까 절충형 지도체제를 얘기하면서 이게 또 좀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것도 관심이었거든요. 그러면 네네.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안을 그대로 선택한 것, 뭐 기존 체제하고 변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는 큰 원칙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당원당규 개정 특위의 위원들의 다수가 이게 전당대회를 한두 달 앞두고 룰을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네. 이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경기를 앞두고 경기 룰을 막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것이 기존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머릿속에 그리면서 룰을 세팅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도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뭐 사실 전당대회를 앞둔 6개월 전에는 앞으로는 향후에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지 못하게 당원당규에 박자,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네. 저는 예측 가능한 그런 룰이야말로 공정한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총선 이후에, 그리고 또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
30% 반영했던 거를 억지로 100%까지 무리스럽게 만든 것을 우리가 좀 반성적 성찰을 하는 의미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좀 반영을 하더라도 다른 제도는 우리가 기존의 요번 전당대회만을 우리가 위에서 룰을 개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 바꾸지 말고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룰을 갖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지도체제도 그렇고요. 다른 조항들도 저희가 바꾸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근데 2030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죠. 천목회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2인 지도 체제, 뭐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단일성 지도 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선거를 이 단일성 지도체제 현재와 같은 지도체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투트랙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는 당대표를 별도로 뽑고, 예,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대표의 권한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가 있고, 네. 또 의사결정을 할 때도 최고위에서 반드시 합의하지 않고 협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소위 이 집단지도 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목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무성 서청원 당대표 체제 때 그 당시도 집권당이었지만 당대표와 청와대와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최고위원들이 계속 당대표를 공격하고 흔들기 때문에 이게 소위 봉숭아학당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것을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단일성 지도체제로 변환한 건데 다시 집단 지도체제로 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일 지도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네. 전당대회 앞두고 자꾸 이렇게 룰을 바꾸지 말자.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든 어떤 체제든 간에 지도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전 위원장이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뭐 캠프도 이미 꾸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성찰도 하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다시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총선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느냐도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보수 진영이 또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총선이 아주 크게 참패하고 몸부림치면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전혀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아무 목소리도 없이 조용하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시끄러울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누구라도 와서 조금 당을 좀 확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특히 수도권 중심의 원외위원장들이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확 뒤집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어디까지인지 저 궁금하고 저는 뭐 완전히 180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국민의힘을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네.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지만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서들 이번에 공천을 선거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냥 안정적으로 또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수도권에서 3번 연달아 참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수도권 지역은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류가 이미 저희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단순히 영남 지역이 승리했다고 지금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서 우리 수도권이나 또 호남에서의 일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주체가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당의 중심에서 이것을 의사결정하고 끌어가는 것들이 현역 의원들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희들은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회 상황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여소야대 국민의힘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야당에서 상임위원들을 좀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기력하죠.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도 없고 다만 정치가 오랫동안 그 관행적으로 서로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갈등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서로 견제하고 서로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정치가 실종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민심도 지지율도 낮고 또 숫자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결국에는 호소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께 봐라 이거 너무 민주당이 너무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업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그렇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당원당규 개정특위 오신환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